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세상에 빛이 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개헌 끝판왕 정종영입니다. 지금 나라의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들을 겪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EBS에서도 우리 대박이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강의들, 학교 수업에 뒤처지지 않도록 이제 수학 1 교과서에 대한 강의들을 진행을 할 텐데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시기에 꼭 잘 이겨내시기 바라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32시간 동안 수학원 신사고 교과서 이제 같이 강의를 해볼 텐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차근차근 꼼꼼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처음 노베이스 상태에서 시작하더라도 불안해하지 말고 초조해하지 말고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교과서 옆에 딱 끼시고요. 저와 함께 하면서 필요한 것들 조금씩 적어 나가시면 돼요. 혹시라도 모르는 것들 있으면 항상 게시판에 글 올려주시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텐데요. 지수 법칙이라는 것 우리 그렇게 낯설지만은 않을 겁니다. 근데 우선 거듭 제곱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거고요. 근데 비슷한 용어들이 나와요. A의 n제곱근 그리고 n제곱근 A 앞뒤 순서가 바뀌어 있죠.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 비슷한 용어 비슷한 개념을 어떻게 구분하면서 나아가는지가 중요한 단원입니다. A의 n제곱근 안에서 실수인 것은 과연 몇 개 있을까? 제가 중요도 따라서 별표들 빵빵빵 표시해뒀거든요. 그래서 오늘 1시간 함께 하고 나면 딱 이 3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가슴에 안고 가셔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 첫 번째 지수라는 것에 대해서부터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거듭제곱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거듭제곱은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계속 봐왔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연산을 여러 번 하기가 굉장히 번거로워서 새로운 기호들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3을 5번 더하래요. 3을 5번 더하면 이 덧셈이 곱셈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3을 5번 더하래. 그럼 3을 5번 곱하는 건 어떨까?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을 5번 쭉 곱하고 나면 3의 5제곱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실수 A를 n번 곱한 것. 당연히 이 n은 지금 자연수일 거고요. 그럼 A 곱하기 쭉쭉쭉 A를 n번 곱하면 이게 A의 n제곱이 됩니다. 아래에 있는 A, 얘를 미치라고 부르죠. 위에 있는 n, 지수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A를 2번 곱하세요. 그럼 A의 제곱. A를 3번 곱하세요. A의 세제곱. A를 4번 곱하세요. A의 4제곱이에요. 그런 애들을 통틀어서 n제곱, 거듭제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A의 제곱, A의 세제곱, A의 4제곱 이런 애들 통틀어서 거듭제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덧셈을 곱셈으로 표현했던 것처럼 곱셈이 반복되고 있어. 그럼 거듭제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지수가 자연수일 때 지수 법칙은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예를 통해서 이해하시면 돼요. 첫 번째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치 같은 두 수를 곱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서 2를 3번 곱합니다. 여기에 2를 또 5번 곱하래요. 그럼 미치 같은 두 수를 곱하는 거야. 2를 3번 곱했는데 여기에 5번을 더 곱하니까 결국에 2를 몇 번 곱하는 거예요? 2를 8번 곱하는 게 되죠. 그럼 이 2의 8제곱이라는 게 어떻게 팔이 나왔니? 위에 있는 지수 둘을 더해서 이런 모양 나온 걸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기억을 합니다. 미치 같은 두 수를 곱하면 어떻게 된다? 지수의 합이 된다. 외우는 거 아니에요. A를 n번 곱하고 A를 n번 더 곱했으니까 결국에는 A의 n 플러스 n제곱이 된다는 거지. 되겠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두 번째 게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거듭제곱의 거듭제곱. 이게 학생들이 처음에 낯설어하는 건 이 수학적인 표현을 계속 외우려고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리말로 먼저 이해하고 이해한 걸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해하고 우리말로 표현하고 이 부분을 생략하고 마지막 결과만 외우기 시작을 하면 굉장히 어려운 게 됩니다. 굉장히 낯선 게 되고요. 굉장히 불필요하고 피곤한 과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거듭제곱의 거듭제곱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 2의 5제곱을 세제곱하래요. 근데 세제곱이라는 건 안에 있는 걸 똑같은 모양을 3번 곱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2의 5제곱 곱하기 또 2의 5제곱 곱하기 2의 5제곱 되니까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네. 미치 같은 수들을 곱하니까 지수의 합이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5를 3번 더해서 2의 15제곱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 15라는 건 어떻게 나오는 걸까? 3과 5를 곱한 형태가 나오는 거 맞죠? 그래서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은 지수의 곱이 됩니다. 미치 같은 두 수를 곱하면 지수의 덧셈,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은 지수의 곱셈이 된다. 여기는 지수의 덧셈, 여기는 지수의 곱셈. 그러면 이건 곱의 거듭제곱이고요. 얘는 나눗셈의 거듭제곱이에요.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만약에 2 곱하기 3을 5번 곱하세요 라는 모양이 있고, 혹은 3분의 2를 5번 곱하세요 이런 모양이 있더래. 생각해보세요. 2 곱하기 3, 6이죠. 6을 5번 곱하는 거야. 근데 쭉쭉쭉쭉 곱하고 나면 결국에 뭐와 똑같을까? 2를 5번 곱하고 3을 5번 곱하고 이 모양과 똑같겠지요. 2의 5제곱 곱하기 3의 5제곱. 아래 있는 것도 똑같아요. 분수 형태입니다. 3의 5제곱 분의 2의 5제곱 되는 거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a의 n제곱 곱하기 b의 n제곱, 뒤에 b의 n제곱 분의 a의 n제곱이 되는 거죠. 물론 이때 분모가 0이 되면 안 돼. 이건 이제 당연한 이야기고. 근데 마지막 모양이 조금은 모양이 복잡합니다. 나눗셈이거든요. 근데 나눗셈에서는 아직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아요. 선생님, 앞에 있는 애 am제곱이에요. 뒤에 있는 애 a의 n제곱입니다. 모양이 이런 거거든. a의 m제곱을 a의 n제곱으로 나눈 형태거든요. 근데 약분할 거예요. 약분하고 나면 분자에 더 많은 애들이 남는 경우도 있을 거고, 분모에 어떤 애들이 남는 경우도 있겠죠. m과 n의 대소에 따라 다를 거야. 예를 들어서 생각, 2의 세제곱에서 2의 5제곱을 나눴어요. 2의 5제곱에서 2의 5제곱을 나눴습니다. 2의 5제곱에서 2의 세제곱을 나눴어요. 그럼 약분하고 나면 어떤 모양이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위에 있는 것부터. 분모에 2의 5제곱, 분자에 2의 세제곱. 아, 분모에는 2가 5번, 분자에는 2가 3번. 약분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분모에만 2가 2번 남는 거죠. 2의 제곱분의 1. 근데 2의 5제곱에서 2의 5제곱 나눈 거 이건 간단하거든요. 약분하고 나면 1. 2의 5제곱에서 2의 세제곱을 나누면 약분하고 나면 2의 제곱이 원래 분자에 남는 거죠. 그래서 a의 m제곱을 a의 n제곱을 나누었을 때는 케이스에 따라서 다르게 결론이 나타납니다. m이 n보다 클 때가 있고 m과 n이 서로 같을 때가 있고 m보다 n이 더 클 때가 있어요. 맞지? 그럼 m이 더 커요. 분자에 더 많은 애가 있다는 이야기죠. 약분하고 나면 이때 a의 m-n제곱이 될 거고, 분모 문제가 똑같습니다. 약분하고 나면 당연히 1. 분모에 더 많아요. 그러면 분모에 남겠죠. n-m개가 이렇게 남을 거예요. 이게 지수가 자연수일 때의 지수 법칙입니다.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거예요. 첫 번째 다시 읽어볼게요. 밑이 같은 두 수를 곱하면 지수의 덧셈이 된다. 합.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은 지수의 곱셈. 곱의 거듭제곱은 분배 하나씩 찢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수 형태에서도 분배 찢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나눗셈이 이쁘지 않아. 뭔가 깔끔하지 않아. 하지만 나중에 뒤에 가면 새롭게 지수 법칙을 정의할 텐데요. 그때 이 부분이 훨씬 더 깔끔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눈에 한번 익혀두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거듭제곱에 대한 이야기들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과서 문제 1번으로 가시죠. 교과서 문제 1번.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밑이 같은 두 수를 곱했을 때 간단하게 정리가 돼요. 선생님, a의 제곱과 b를 곱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간단하게 정리가 되지 않아. 뒤에 있는 것도 a를 3번, b를 2번 곱했어요. 이것도 끝이에요. 근데 앞에 있는 항과 뒤에 있는 항을 곱하면 밑이 a인 애들끼리, 밑이 b인 애들끼리 끼리끼리 정리가 더 가능해진다는 거죠. a의 제곱과 a의 세제곱이 있습니다. a의 제곱과 a의 세제곱 곱하고 b 곱하기 b의 제곱이 있어요. 그럼 밑이 같은 두 수를 곱하니까 지수의 덧셈이 되겠죠. 밑이 같은 두 수를 곱하면 지수의 합. 선생님, 얘는요? 지수의 1이 생략된 거야. 그러니까 a의 5제곱 곱하기 b의 세제곱이 되죠. 2번. 곱의 거듭제곱입니다. 위에 있는 지수를 분배해주면 돼요. 원래는 a 곱하기 b의 제곱을 3번 곱하는 거지. ab의 제곱 곱하기 ab의 제곱 곱하기 ab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위와 같이 똑같이 생각하면 a 3개 있네요. b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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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있죠. 그러니까 a의 세제곱 곱하기 b의 6제곱입니다. 3번도 똑같죠. 찢어줘. 분모에는 a의 4제곱이 분자에는 b의 8제곱이 있는 거구나. 4번. 나눗셈은 눈으로 딱 보는 순간 바로 정리는 잘 안 될 수 있어요. 분수 형태를 한번 적어봅시다. 분자에는 a의 제곱과 b의 세제곱이 있어요. 분모에는 a가 5번 그리고 b가 1번 곱해져 있습니다. 약분하는 거죠.
A 약분했어요. 2개 약분했어. 그러니까 분모에 3개 남겠지. B 약분합니다. 분자에 2개 남겠죠. 분모에는 A의 세제곱이, 분자에는 B의 제곱이 남습니다. 거듭제곱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거듭제곱에 대한 이야기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거듭제곱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텐데요. 거듭제곱을 어렵다고 하는 친구들은 없어요. 근데 거듭제곱근을 어렵다고 하는 친구들은 꽤나 많습니다. 조금 헷갈릴 거예요. 용어들부터 정확하게 이해하고 갑시다. 출발. 0이 아닌 실수 A가 있어요. 0이 아닌 실수 A, 밑줄. 그리고 2 이상의 자연수 N이 있습니다. N제곱하여 A가 되는 수래요. A는 0이 아닌 실수야. 그리고 N은 2 이상의 자연수야. 그러니까 몇 번 곱해서 A가 되는 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방정식입니다. 여러분들 싫어하는데 N차 방정식. N번 곱해서 A가 되는 수. 어떤 수를 N번 곱하면 A가 된대요. 이 방정식의 근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N차 방정식의 근 몇 개 있니? 그럼 당연히 N개 존재합니다. 근데 얘를 뭐라고 부를까? 이 X를 A의 N제곱근이라고 불러요. A의 N제곱근. 그러니까 이 세 개가 왔다 갔다가 돼야 되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A의 N제곱근이라는 건 무슨 말이니? 그러면 N번 곱해서 A가 되는 수를 이야기하는 거야. 이건 N차 방정식에서 그 방정식의 근을 이야기하는 거네. 왔다 갔다가 돼야 돼요. 세 개가. A N제곱근 뭐라고요? N번 곱해서 A가 되는 수. 그건 N차 방정식의 근을 이야기하는 거야. 복소수 범위에서 항상 N개가 존재함이 알려져 있어요. 이건 여러분한테 증명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복소수 범위에서 N개가 존재해. 다시. 16의 5제곱근이 있어요. 누구니? 몰라. 근데 16의 5제곱근이라는 건 어떤 수를 5번 곱해서 16이 되는 이런 방정식 근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건 몇 개 존재할까? 5차 방정식이니까 5개 존재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고. 선생님, 마이너스 3의 6제곱근이 있어요. 무슨 말이니? 어떤 수를 6번 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수요. 근데 그런 건 몇 개 있니? 몰라. 여기 위에 있는 딱 보는 순간에 6개 있어요.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몇 개 존재하는지는 전부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선 이게 A의 N제곱근에 대한 이야기예요. 선생님, 이제 이 내용들을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헷갈립니다. 그래서 비슷한 용어들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A의 N제곱근 그리고 N제곱근 A. 처음과 시작은 똑같습니다. 0이 아닌 실수 A가 있고요. 그리고 2 이상의 자연수 N이 있습니다. A N제곱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적어보세요. A N제곱근 뭐지? N번 곱해서 A가 되는 수. N번 곱하여 A가 되는 수. 이건 다시 이야기하면 X의 N제곱은 A라는 이 방정식의 근이 됩니다. 근데 그런 건 몇 개 존재하니? N개 존재해요. N개 존재해. 선생님, N제곱근 A라는 건 도대체 뭡니까? A의 N제곱근과 N제곱근 A 둘이 굉장히 헷갈리는데요. 이게 앞에 왔을 때는 그냥 단순히 수학적인 기호의 명칭이야. 기호의 명칭. 보통 우리가 이제 제곱근, 세제곱근, 네제곱근이라는 표현들을 쓰거든요. N제곱근이라는 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선생님, 제곱근 3, 루트 3이에요. 이건 사실 2제곱근인데 그냥 우리가 생략해서 제곱근이라고 부르는 거죠. 세제곱근 3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제곱근 3 이렇게 생겼어요. 5제곱근 3 이렇게 생겼습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N제곱근 A와 AN제곱근 구분을 딱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선생님 N제곱근 A라는 게 수로 하면 어떤 모양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16의 4제곱근부터 갑니다. 16의 4제곱근이라는 건 위에 똑같은 거야. A가 지금 16인 거고 N이 지금 4인 거예요. 그치? 그러면 4번 곱해서 16이 되는 수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방정식 X의 4제곱은 16. 이 방정식의 근을 이야기합니다. 맞죠? 넘겨서 인수분해 하셔도 좋고요. 그냥 얘는 X의 제곱이 4가 되거나 혹은 X의 제곱이 마이너스 4가 되는 애들을 이야기하는구나. 됐어요? 그럼 제곱해서 4가 되는 X는 누가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2. 오케이. 제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건 누가 있어요?
실수 중에는 없어요. 근데 허수 중에는 있습니다. 누구예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i가 되는 것이죠. 16의 4제곱근이라는 건 말이야 4개가 있어요. 근데 그 4개 중에는 실수인 것이 2개가 있고요. 그리고 허수인 것이 2개 있습니다. 라고 느낄 수 있으면 됩니다. 되겠어요? 그럼 4제곱근 16이라는 건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얘 4제곱근 16? 4제곱해서 16? 얘는 16이라는 게 2의 4제곱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땅 없어져서 얘가 2가 되어서 나와요. 다시 이야기를 하면요. 16의 4제곱근 안에는 4개가 있어요. 근데 실수인 것이 2개 있고 허수인 것이 2개 있거든요. 실수인 것 중에서 누구? 양수인 걸 이야기합니다. n제곱근 a라는 건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을 이야기한다. 만약에 실수인 것이 하나만 있다면 걔가 바로 n제곱근 a가 되겠지만 2개가 존재한다면 그 중에서 양수인 것, 음수인 것 2개가 나타나면 이 양수인 것을 n제곱근 a라고 합니다. 다시 a n제곱근이라는 건 n차 방정식의 근이에요. 당연히 n개가 존재합니다. 근데 그 n개 중에는 실수인 것도 있고 허수인 것도 있어요. 오케이. 실수인 것을 우리는 n제곱근 a라고 합니다. 하나만 있다면 걔가 바로 n제곱근 a고요. 지금과 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2개가 나타나면 양수인 것을 n제곱근 a라고 합니다. 근데 거듭제곱근의 계산에서 여러분들 조금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지금 같이 정리를 해드릴 텐데 교과서 옆에 잠깐 적어두시면 됩니다. 가볼게요. 4제곱근 안에 3의 4제곱이 있어요. 4제곱근 안에 마이너스 3의 4제곱이 있습니다. 세제곱근 안에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 있고요. 세제곱근 안에 플러스 3의 세제곱이 있어요. 선생님이 결과를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 3의 4제곱이야. 여기 있는 애는 말이야 4제곱근이 있잖아. 4제곱근 안에 3의 4제곱이 있어요. 그럼 얘는 쭉쭉 없어져서 그냥 3이 되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4 여기에도 4인데? 그럼 얘랑 그대로 없어져서 나오나? 그럼 그렇진 않아. 왜? 3의 4제곱이나 마이너스 3의 4제곱이나 어때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애는 이거랑 똑같은 거구나. 당연히 3이 되어서 나오겠지. 맞아? 근데 얘들은 좀 특이합니다. 선생님 3이고 얘랑 없어져요? 없어져요. 그래서 그대로 마이너스 3이 되어 튀어나올 수 있고 얘도 그대로 3이 되어 튀어나올 수 있어요. 선생님 위에 있는 애들은 그냥 바로 튀어나오지 못하고 아래에 있는 애는 그대로 튀어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홀수일 때는 그대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짝수일 때는 그대로 튀어나오지 못합니다. 왜? 3의 4제곱과 마이너스 3의 4제곱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n제곱근 안에 a n제곱이 있어요. n제곱근 안에 a n제곱이 있으면 그때는 n이 홀수인지 짝수인지에 따라서 경우가 달라집니다. n이 홀수일 때는 어떻게 되지? n이 짝수일 때는 어떻게 되지? 이렇게. n이 홀수일 때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a가 뿅 튀어나옵니다. 근데 n이 짝수일 때는 절대값 a로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a가 양수일 때는 그대로 튀어나오지만 음수일 때는 부호를 바꿔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선생님 짝수네요. 절대값 빵 씌어서 나오니까 3인 거야. 홀수네요. 그대로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나중에도 우리 대박이들이 굉장히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거듭제곱근에 대한 이야기 지금까지 같이 살펴봤고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거듭제곱근 문제 2번으로 갑니다. 거듭제곱근을 실제로 구해볼 거예요. 방금 했던 거야. 방정식의 근을 구하려고 합니다. 인수분해가 되면 땡큐,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의 공식이 있죠. 1번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을 구해보세요. 세제곱근 무슨 말이에요?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수. x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8.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하라는 이야기죠. 몇 개 있을까? 당연히 3개 있겠지. 근데 그 3개를 구해낼 겁니다. 넘기죠. 그리고 인수분해합니다. 플러스 8 되어서 넘어가고요. x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은 0이에요. 이것도 기억 못하시면 안 되는데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은 인수분해 a 플러스 b의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기억나요? 그러니까 그대로 인수분해 할 거예요. 갑시다.
x 플러스 2가 우선 하나 있죠. 또 누가 있어요? 모양으로 하셔야 돼. 앞에 거 제곱, 둘을 곱해서 부호 바꾼 것, 그리고 뒤에 거 제곱 그대로 가야 돼요. 앞에 거 제곱, x제곱, 둘을 곱해서 부호 바꾼 것, 마이너스 2x, 뒤에 거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와우. 여기까지 했으면 잘한 거지. 이제 1차와 2차입니다. 선생님 뒤에 있는 2차가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럼 뭘 해야 돼요? 그쵸, 근해 공식을 써야 되죠. 그럼 앞에서 x 얼마? x는 마이너스 2 또는 뒤에서 x는 얼마? 근해 공식. 이건 아셔야 되는데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가운데 1차항이 짝수면요 절반으로 바로 구해낼 수도 있습니다. 잘 안되면 2a분의 갈게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b제곱 마이너스 4ac입니다. 선생님 분모에는 2가 있고요. 분자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안에 얼마예요? 마이너스 10이야. 그럼 루트 안에 마이너스 12가 들어있으면 얘 루트 12i랑 같고 10이라는 게 2의 제곱 곱하기 3이니까 이 2배의 루트 3 여기에 i 이렇게 붙으면 되는 거 맞죠? 됐죠? 여기에 2 루트 3i가 왔습니다. 선생님 2로 약분했어요. 오케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나왔습니다.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8이 되는 값들은 딱 3개가 있어요. 하나는 실수 마이너스입니다. 2개는 허수네요. 실수 하나와 허수 2개가 나왔어요. 실수 하나와 허수 2개. 이제는 1의 4제곱 구할 겁니다. 4번 곱해서 x의 4제곱이 1이 되는 이런 방정식의 근을 구할 거야. 4차 방정식이니까 몇 개 있을까 근이? 당연히 4개 있겠죠. 왼쪽과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4제곱해서 1이 되는 애들은 제곱해서 1이 되거나 혹은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선생님 제곱해서 1 되는 애들 압니다.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에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되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 실수가 2개 나왔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i 허수가 2개가 나왔습니다. 오케이. 4개 나왔네요.